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 ITQ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요 ITQ를 하실 때, 요 파워포인트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기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인 자리에 앉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설정이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던 스타일로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 보기에 가주시게 되면은 요게 눈금자가 있어요. 이 눈금자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금자가 체크가 되어 있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쪽에 이렇게 가로와 여기 나와 있는 세로에 자 모양이 생겨져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금자가 있어야 이 중심 잡기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김쌤이 추천하는 요 눈금선을 선택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나와 있는 요 창에 요 바둑판 모양처럼 점선 모양의 칸들이 나와 있죠. 요 모양이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정을 하거나 도형의 크기를 지정을 하실 때 위치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눈금선은 꺼내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2번하고 3번은 안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이 슬라이드의 크기가 우리가 여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요 사용자 지정 있죠. 여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 주셔서 요 슬라이드 크기를 반드시 A4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 선택을 해서 이게 A3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용지 크기는 A4. 그리고 맞춤 확인 눌러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에 있는 내용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꼭 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미리 하시면 좋겠죠. 이 삽입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텍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머리글 바닥글이 나오죠. 여기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 주셔서 반드시 여기 슬라이드 번호, 요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하시고, 요 슬라이드 번호는 1번 슬라이드에는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여기 슬라이드 1에는 생략을 하라고 그랬죠. 뭐를? 슬라이드 번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하는 이유는 왜 슬라이드 1에는 슬라이드 번호를 생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모두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거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4번에 있는 거는 김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이든 뭐든 도형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요 도형의 색깔이 어떤 색상으로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그리면 항상 도형의 색깔이 이렇게 진한 파랑, 그리고 글자를 써도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도형의 색상이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되게 무겁고 어수선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의 채우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한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연한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을 더 많이 쓰니까 우리가 홈에 가서 요 글꼴의 색깔을 무슨 색깔로?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윤곽선이 검정이 아니고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윤곽선은 검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는 연한 색깔에 아무 색이나 바꾸셔도 됩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그리고 글자 색깔을 무슨 색깔?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지워버리면 다음에 또 도형을 그리면 또 아까 같은 도형 색깔이 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면은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는 말 있죠?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우고 나서 도형을 다시 그리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금방 지정했던 도형 채우기의 색깔로 이 도형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해주시게 된다면 그만큼 시간을 좀 벌 수도 있고 전체적인 도형의 균형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팅이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잠깐 제가 요거는 좀 삭제를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쪽에 보면은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해놨고, 그 다음 총 개수는 몇 개부터 슬라이드가 총 몇 개여야 돼요? 6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글꼴색은 검정 아니면 흰색으로 칠해줘야지 다른 색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 슬라이드 번호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 2번부터 6번은 슬라이드의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반드시 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기 전에 저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여기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셔서 요 문서에 어디 폴더에다 저장하셔야 돼요? ITQ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험번호, 수험표에 보면은 수험번호가 나와 있죠.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절대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 제목 표시 줄에는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시험지는 컬러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시험지 A형이 지금 컬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깔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무슨 색깔로 바꾸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형은 그냥 컬러 그대로 하지만 B형과 C형 문제를 풀 때는 요 문제를 흑백으로 바꿔놓고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을 한번 여기 전체 구성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A4로 이미 바뀌었고, 여기 나와 있는 2번 요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안 하고는 파워포인트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분들이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여기 보기로 가는 거예요. 보기에 가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 메뉴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어디에서? 보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 개요창이 여러분들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 뭐 사람마다 또는 강사진마다 선택하는 그 레이아웃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김쌤이 선택하라고 하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절대 이거를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얘를 선택을 하면은 제목에도 나와. 1번 표지에도. 1번 표지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2번부터 6번에만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4월에도 시험 감독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다 작업을 하셔서 이 제목 1번에도 나오는데 그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까먹었는지 잘 안 되는지 해서 되게 시간을 요 슬라이드 마스터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까먹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 때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목, 여기가 제목이고 여기가 내용이잖아요. 제목 및 내용이 들어가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좀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 때는 표지 디자인을 보고 만들면 안 되겠죠. 어떤 거 보고 만들어야 돼요? 2번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들어가는 도형은 여기 우리가 눈금선 열어놨잖아요. 요거 한 칸과 요 두 칸 안에. 그리고 여기 로고가 들어가는 거 맨 밑에 있는 요 칸. 그래서 제가 눈금선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번 연습을 할 때마다 같은 위치에다 만드니까 실수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만들 때는 아래에 있는 육각형부터 만들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가서 펼쳐주면은 육각형, 요거죠? 요거 육각형을 여기 두 번째 칸에다가 요 맞춰서 요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크기가 잘 안 맞을 때는 요 Alt키를 눌러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뾰족한 부분이 조금 사선이 좀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그럴 때는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아랫부분이 이 눈금선의 두 칸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여기 문제에 보면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도형은 선이 없습니다. 요거 빠뜨리면 안 돼요. 도형은 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형은 선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 그 위에 있는 도형, 얘는 오각형이네요. 이 오각형이 기본 도형에 있는 오각형이 아니라 볼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이죠. 요거. 그래서 이 오각형도 왼쪽과 오른쪽에 한 칸 한 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금선에 한 칸을 떼요. 떼고 여기서부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눈금선도 한 칸을 떼주게 되면은 크기가 딱 맞겠죠. 그리고 진한 색깔로 나오니까 글자 색깔이 흰색이면은 진한 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윤곽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형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도형이 다 만들어지면 여기에 있는 이 글씨를 쓰는 거는 이 도형에다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문제에 보면은 제목 글꼴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글상자에다가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글상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앞으로 빼시는 거예요. 홈에 가서 요 그리기에 가면 정렬 있죠? 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아니면 도형 서식에 있는 여기 가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도듬. 크기는 얼마다? 40이다. 크기는 40.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 여기 상자가 딱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눌러볼게요. 지금 제가 한 게 글상자가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됐어요. 도듬. 그리고 정렬이 뭐다? 가운데 정렬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도듬, 40, 흰색, 가운데 정렬. 그런데 글자를 쓰니까 이 오각형 안에 글씨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이 글상자가 이 오각형 안에 크기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크기를 조절을 하시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딱 위에 맞추고 또 여기 아래에 있는 조절점을 또 아래에다 맞춰주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크기가 맞춰지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끝부분에 보면 여기에 있는 육각형이랑 여기 오각형이 있는 꼭지점이 만났죠. 그 얘를 눌러서 여기를 높이를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딱 맞춰주시게 되면은 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요 로고가 들어갔어요. 그죠? 로고 몇 번? 여기 문제 보니까 로고 1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삽입에 가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문서 안에 여기 ITQ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 주셔서 로고 몇 번? 1번입니다. 요 로고 1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배경에 있는 요 회색을 투명한 색으로 빼래요. 요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빼야 돼요. 요 부분을 우리가 여기 색에 들어가면은 여기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요 회색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줄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더 줄여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에 샵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위치예요. 만약에 슬라이드 번호가 여기에 없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샵이라고 하는 요 상자를 여기 닥자 위에다 갖다 옮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닥자 위에다가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저걸 굳이 지우진 않아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제 여기 마스터 보기 닫기라고 하는 메뉴 나오죠? 얘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슬라이드가 총 6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눌러야 돼요? 5번을 눌러서 슬라이드가 몇 개가 나오게? 6개가 나오게. 그래서 잠깐 요로 확대하면 요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1번에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만들어 놓은 도형들이 나오면 안 되고 2번부터 6번까지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슬라이드가 끝나면 반드시 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최종 나중에 답안 전송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누적된 결과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번 슬라이드로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요 표지 디자인부터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지 디자인은 여러분들 40점이에요. 40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도형, 워드아트, 그림.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상단에 있는 문제를 안 읽고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 상단에 있는 문제 꼭 읽어주셔야 되고 요 세부 조건에 있는 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에 나와 있는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보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표지 디자인 하기 전에 상자를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여기에다가 글꼴을 좀 등록을 해 놓으세요. 굴림 한번 쳐보고 도듬 그리고 또 한번 궁서. 그러면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글씨체가 요 세 가지 글씨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궁서 바꾸라 그러면 검색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눌러주면 돼요. 도듬이면 도듬, 굴림이면 굴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등록을 좀 해놔주세요. 그래서 표지 디자인 하기 전에 이렇게 등록을 해놔주시면 좋겠죠. 표지 디자인 하실 때는 이 상자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부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요 1번을 하셔야 되는데 요 1번은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지금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선택을 해주셔서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넣어서 여기 0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눈금자가 있으니까 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쉽게 좀 구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요 1번에다가 그림 3번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형에 여러분들 그림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도형 채우기에 있는 여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파일에서 있죠.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그림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요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안에 그대로 요 커피콩이라고 하는 요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세부 조건이 있었죠. 투명도 50, 부드러운 효과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그림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채우기 있죠. 요 채우기 눌러주시면은 요 투명도가 나와요. 그래서 투명도를 얼마로? 50으로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옆에 도형 효과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몇 포인트? 5포인트. 요게 5포인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은 완성이 되고요. 2번은 워드아트예요. 요 워드아트를 하라고 했는데 요 워드아트는 어디에 있냐면 메뉴가 삽입에 가면 있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요 텍스트에 있는 요 워드아트. 요 워드아트 하실 때는 이 중에 있는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돼요. 아무거나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는 어떤 특정 서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서식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워드아트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다시 여기 도형 서식에 가면 이렇게 AA가 3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가면 이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얘를 꼭 눌러서 여기 선택한 워드아트에 있는 어떤 서식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서식이 들어가 있는 걸 한꺼번에 다 지우는 거예요.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워드아트 서식 지우개 눌러주고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 워드아트는 반드시 영어로 나오거든요. 영어로 나오는데 첫 글자가 여러분들 또 대문자예요. 요거 스페링 틀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조건을 변경을 하실 때는 커서가 여기 글자 안에서 깜빡깜빡거리면 안 되고요. 요 점선 부분이 있는 부분이 눌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선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실선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워드아트 여기 텍스트 효과 있죠. 여기 효과에 들어가서 변환에 가서 지금 보면은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그럼 요거네요.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로 하라 그랬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반사라고 나와 있는데 근접 반사 몇 pt?
팔피트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듬. 도듬에 그 다음에 뭐다? 굵게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크기는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결과를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고 1번을 또 어디다 넣으라 그랬어요? 로고 1번이 이쪽에 들어갔습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로고 1번. 그래서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색깔을 빼야 돼요. 그죠? 투명한 색깔 요 3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요 회색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를 완전히 또 작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크기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표지 디자인이 완성이 됐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주셔서 이제 2번으로 가서요.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슬라이드가 바뀌면 저장 버튼 눌러놓고 슬라이드가 바뀌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목차. 이렇게 목차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도둠의 24 그리고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의 선이 없는 거는 그 어디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도형의 윤곽선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유일하게 또 이 목차 슬라이드에 있는 도형은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ABCD의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실제 시험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컬러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컬러가 아니더라도 글자 색깔이 흰색인 거, 검정인 거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흰색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울 거예요. 지우고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는 하나, 둘, 셋, 4개 정도는 이쪽에 그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하나를 여기에 있는 하나를 만들어서 쭉 복사를 할 겁니다. 밑에 있는 L자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가서 L자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요 두 번째 칸에 한 중간부터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위치가 요 정도로 그래서 요 4칸을 만들어 놓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좌우 대칭을 해야 된다. 여기 가서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시고 윤곽선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또 위에 오각형이 들어가 있죠? 요 오각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놔 주십니다. 이렇게 덮어도 돼요. 여러분들 오각형 이렇게 해주시고 이 오각형은 좀 진한 색깔의 윤곽선이 없음으로 이 윤곽선 없음으로 바꿔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도둠에 여러분들 도둠 있죠? 도둠에 24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미리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중립의 개념이라는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글자를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요 기본 도형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가로 글상자 있죠.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얘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눌러 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셔야 돼요. 드래그를 해 주시고 도둠의 24로 먼저 바꿔 주시는 거예요. 도둠의 24로 바꿔 주시고 글씨를 써 주세요. 여기다 탄소 중립 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탄소 중립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글씨를 써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위치가 맞나 확인해 주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하는 거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으로 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복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는 거. 또 하나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컨트롤 시프트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으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왼쪽에 있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요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놔요. 올려놓고 쭉 당겨요. 당길 때 간격을 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격 한 요 정도 눈대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올라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서 요 방향키로 아래로 살짝 내려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써주세요. 여기는 A 클릭하고 B, C, D 여러분들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얀색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는 글씨를 쓸 때는 I자 모양이 나오게끔 가까이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에 가까이 갖다 놓으면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 2050 한 칸 띄고
뒤에서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요? 미래상이다. 미래상 다시 쓸게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I자 모양이 됐을 때 탄소 중립 이행 관련 정부 그쵸? 그 다음에 R, N 그 다음 뭐다? D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요 밑에도 생활 실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생활 실천. 그러면 요 모양은 다 됐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부 조건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은 텍스트의 하이퍼링크를 지정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구독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 하이퍼링크를 넣었는데 하이퍼링크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텍스트에다 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1번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얘를 요 글상자 있죠? 글상자를 선택하고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시면 안 돼요. 텍스트에다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I자 모양이 됐을 때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분 요거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삽입에 가면 요 링크 있죠? 링크 눌러주시고 우리는 현재 문서예요. 요 현재 문서를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 여기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3번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색깔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 위에다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3번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굳이 안 해보셔도 되는데 하이퍼링크가 잘 들어갔으면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온 거는 제가 클릭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2번에 있는 그림 4번을 삽입에 가서 이 디바이스 그림 몇 번 4번을 넣어주는데 자르라고 했어요. 잘라서 요 그림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선택을 하고 메뉴에 가서 자르기. 그럼 한글처럼 이렇게 요런 모양이 굵은 모양이 나오죠. 이럴 때 끝에다 갖다 놓고 쭉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흰 바탕을 클릭하고 이동한다. 이렇게만 맞춰 주시고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딱 모양이 잘 만들어졌죠.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 이번에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목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제목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A점 한 칸 띄고 탄소 중립의 개념이다.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할 때 꼭 하셔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텍스트 자동 맞춤 안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자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때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상자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텍스트 효과 서식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요 맨 끝에 여기 가서 자동 맞춤 안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와서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와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시험지 받으면 3번 슬라이드에다가 딱 적어놔요. 자동 맞춤 안함. 자꾸 내가 놓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문단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된 문단, 여기 문단. 뭐 1수준, 2수준이라고 따진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글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글자 크기라든가 속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타자 실력이 좀 안 돼서 영문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글하고 동영상을 삽입하면 점수 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저희는 다 해보도록 할게요. 요 글머리 기호를 바꿀 때는 요 단락이라는 그룹에 들어가면은 여기 글머리 기호 나오죠. 어떤 모양? 요거네요. 그죠? 요거 눌러주시고 영어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C 그쵸? 그 다음에 A, R, B, O, N, N, E, U, T, R, A, L, I, T, Y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수준에 있는 글머리 모양이 지금 또 바뀌었죠. 요 네모예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거 무슨 키 눌러줘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탭이라고 대답해 주셨죠? 탭입니다. 탭. 얘를 눌러주셔야 돼. 탭. 그럼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이걸 잘못해서 다시 나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하고 뭐 눌러야 돼요? 뭐하고 뭐요? 그렇죠. Shift 키하고 뭐를 눌러야 된다? 탭을 눌러주셔야 된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탭, 나올 때는 Shift 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탭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입력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거겠죠. 그죠? C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A, B 이렇게 쭉 써야 되겠죠. 영문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은요,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먼저 일단 저는 요거에 맞출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을 여러분들이 굴림으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크기는 얼마로 바꿔준다? 20이에요. 여기 옆에 플러스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20으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락에 가면은 여기 줄간격이 있죠. 요 줄간격을 뭘로 바꿔준다? 1.5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따로 어디 부분을 여기 있는 요 제목에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셔서 굴림에 24로 바꿔주시고 굵게만 바꿔주시면 돼요. 굵게. 왜? 줄간격하고 굴림은 이미 그러니까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 글자 크기 24와 굵게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끝부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조절점으로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고 웨어가 이렇게 떨어지게끔 맡겨주시면 이렇게 상자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크기를 막 늘리고 줄여도 잘 안 맞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글머리 기호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준다? 시프트하고 뭐를 눌러주면 된다? 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시프트 키하고 뭐를 눌러주면 된다? 엔터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글자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럼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띄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 영문한 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해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먼저 뒤에다가 탄소, 중립, 이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문을 한꺼번에 지우면 안 돼요. 천천히 이렇게 지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다가도 여기 앞에다 갖다 놓고 개인, 회사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지우신 다음에 내용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요? 여기 끝부분을 맞춰야 되니까요.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쭉 당겨요. 당겨서 실질적인 그 다음에 의미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파란 줄이 나오거나 빨간 줄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입력한 내용하고 출력 결과하고 같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영상 삽입을 해야 되겠죠. 동영상을 삽입하면 여기 또 세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비디오에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 여기 나오죠. 동영상 문서 안에 ITQ 픽처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얘를 넣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우리 여기 재생 있죠? 재생에 들어가서 여기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안 하시게 되면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도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뭐다? 글머리 기호가 생기지 않고 문단을 줄을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무슨 키하고 뭐 눌러주면 된다? Shift 엔터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볼게요. 여기에다가 뭐를 적어주면 돼요? B 그죠? B.점 그리고 나서 내용을 뭐라고 적어주셔야 되냐면 요 내용 2050 그쵸? 그리고 뭐다? 탄소 중립의 미래상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은 이제 표 슬라이드예요. 그죠? 그래서 요 표 슬라이드는 이제 80점으로 이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보니까 도둠의 18로 되어 있죠. 글꼴이 뭐다? 도둠의 18이다. 이 도둠의 18은 표 안에 있는 거, 상단에 있는 도형, 좌측에 있는 도형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할 때는 표를 먼저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표가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줄, 두 줄, 세 줄이에요. 3, 3이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표를 누르면 열이 3이고 행도 얼마다? 3이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크기로 조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
요 김샘 채널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펴 만들 때 크기 조절은 딱 두 군데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갖다 놓고 옆으로 잠깐 늘린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주셔서 요 밑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가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윗부분은 한 칸 반에 두 칸 반이에요. 여러분들 어디를, 여기는 한 칸 반 떨어지고 여기는 몇 칸? 두 칸 반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이 정도만 만들어도 표현의 내용이 많아도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로 되면 여기 3번에 있는 세부 조건이 있죠. 요 표 스타일을 테마 스타일의 몇 번? 강조 6번으로 바꾸라 그랬죠. 여기는 요 표 스타일이에요. 얘를 펼쳐서 테마 스타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에요. 요거 눌러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여기는 색깔을 머리끄랭 줄무늬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 안에 들어가는 색깔들이 진하고 흐리고 또 더 흐리고 이렇게 색깔이 서로 막 다르잖아요.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색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머리끌 행과 줄무늬 행의 색깔이 빠져야 돼요. 이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둠의 18이라고 했으니까 홈에 가서 도둠의 18 바꿔야 돼요. 도둠의 18. 그리고 정렬을 2번 해야 돼요. 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 글자를 쓰면 위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텍스트 맞춤을 뭐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위쪽으로 되어 있죠.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커서가 정가운데 들어가야 내용을 써도 화, 석, 연료, 기반 이렇게 에너지 이렇게 적어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이쪽은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여주세요.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여기는 칸과 여기는 칸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셀 너비를 갖게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게 되면 이 너비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있는 어디를 들어간다? 표 레이아웃. 우선 일단 범위 지정하고 2번에 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제가 이게 지금 많이 줄여놔서 그러는데요. 제가 이쪽을 넓혀 볼 거예요. 메뉴를 이렇게 넓혀서 보시게 되면은 셀 너비를 갖게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 가셔서 여러분들 여기 표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글씨가 지금 더 안 보여서 그러는데 요건 행 높이를 갖게라는 거고 요게 열 너비를 갖게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 뭐 눌러주면 돼요? 열 너비를 갖게.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메뉴가 크니까 열 너비를 갖게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있는 얘만 빼고 요 칸과 요 칸은 열 너비가 어떻게 돼요? 갖게 됩니다. 열 너비를 갖게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마우스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열 너비를 갖게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내용을 다 쓰고 나면 지금 제가 만든 요 표안에 있는 내용하고요. 여기 정답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와 있는 요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색상은 다 똑같고 글꼴 크기는 다 같게 되어 있잖아요. 또 뭐가 다르냐면 요 글씨를 입력한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지금 출력 결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제가 입력을 한 거는 좀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문제에서는 여거인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줄 간격을 1.5줄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줄 간격을 얼마로 바꿔준다? 1.5줄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간격이 조금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그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 있는 도형을 만들 때는 아래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도형이 한쪽 모서리가 잘렸습니다. 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요거 하나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셔서 만들어 놓은 칸에다가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방향이 바뀌었죠? 요거 좌우 대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진한 색깔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하고 크기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복사를 해놔 주시면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도형은 높이가 맞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디 있는 도형이냐면 눈물방울이죠. 이 눈물방울을 이렇게 한 칸을 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정도 내려와서 쭉 당겨 주셔야 됩니다. 요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미래 모습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여기는 현재 모습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거는요. 여기 공간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붙여서 만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잘 눈썰미 있게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책 도형은 에너지라고 하는 도형인데 요거는 블록 화살표에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있네요. 그죠? 요거를 그대로 같은 크기와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2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1번은 두 개의 도형 조합으로 만들었고 2번은 그라데이션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어떤 걸로? 선형 아래쪽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놔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복사하기 전에 높이가 너무 좀 안 맞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딱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 크기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맞춰 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 주시면 되겠죠. 뭐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감점이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다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표안에 있는 거는 글꼴이 도둠으로 되어 있지만 상단과 좌측에 있는 거는 맑은 고딕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궁서로 바꿔볼게요. 그럼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자체적으로 따로 꼭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제가 도둠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아예 표 만들 때부터 글꼴이 변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저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표 슬라이드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A형에서 요 차트 슬라이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좀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보여드릴 건데 제가 한번 요거 제목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정부 R, N 그 다음에 뭐예요? D였어요. 뭐냐 하면 우선 문제를 좀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상단에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요. 여러분들 글꼴 확인해야 되죠. 굴림의 16의 외곽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곽선은 어디다? 요 노란색 바깥쪽에 있는 게 검정색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100분율을 입력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차트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를 여기 있는 요거 눌러주죠. 묶은 세로 막대형 맞죠?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고 저는 요 김쌤이 할 때는 요 차트 만들 때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여기에다가 입력을 안 하고 요거를 뭘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한다라고 했죠?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엑셀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엑셀 창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계열 1번, 계열 2번, 계열 3번 있고 여기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항목은 여기는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항목이다. 계열 1번은 어떤 거다? 여기 기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게 계열 1번. 국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뭐다? 계열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하실 건데요. 먼저 2017 연도의 연자, 그 다음에 2018년, 그 다음에 2019, 그 다음에 2020년, 그쵸? 그리고 2021.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엑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쭉 입력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연도가 일관성이 없을 때는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열 1번에다 입력해야 되는 요 내용은 지금 되게 넓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좁잖아요. 연럽이. 엑셀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넓힐 때는 B와 C 요 경계선에다 갖다 놓고 넓히는 겁니다. 여기도 C를 넓히기 위해서는
C와 D 경계선에서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기후, 그 다음에 R, N, D. 그쵸? 그리고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어건이에요. 이렇게 오타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 숫자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588, 엔터, 25758. 절대 숫자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30494예요. 그죠? 그리고 34291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서는 또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국가 R, N, D. 그죠? 그 다음에 비율입니다. 그리고 요 퍼센트를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여기 있는 글자가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키보드에 있는 퍼센트를 누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눌러서 해주시면 되는데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퍼센트를 눌러요. 요 백분율 얘를 눌러주고 소수점이 또 한 자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게 자릿수 늘림이거든요. 얘를 한번 얘는 줄임 얘는 뭐예요? 늘림이에요. 늘림을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2 그대로 써주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12.9 12.8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3.0도 그럼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고 여기 입력된 요 숫자 뒤에다가는 첨단의 기호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것도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기는 요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엑셀에서 편집을 하시게 되면 입력 자체가 좀 수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계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누름 단추 있죠? 가서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 요쪽에는 계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용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제대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럼 엑셀 창은 이제 닫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걸 만들기 전에 뭐를 해 주셔야 되냐면 이 만들어 나와 있는 결과물하고 여기는 차트하고 지금 비교를 한번 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 이 범례가 없고요.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플러스 있죠. 여기 가서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주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표가 있잖아요. 이 표는 바로 누구예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은 나오게 만들어 주고 범례하고 눈금선은 어떻게 한다? 빼준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해놓고 나서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메뉴랑 세부 조건에 있는 거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놓고 굴림의 16 홈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요? 굴림. 그다음 크기 얼마다? 16. 그럼 전체적인 크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그래야 이 바깥쪽이 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제목부터 이게 차트 제목이죠. 클릭해 놓고 궁서 이 부분을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 얼마다? 24다. 굵게 바꿨죠? 그리고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바꿔주라고 나왔어요? 흰색. 요 테두리는 윤곽선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검정이다. 그리고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가운데 요거예요. 요거 눌러주시고 글자 색깔도 여러분들 검정으로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글자 색깔이 좀 진하게 잘 보입니다. 오, 그 다음에 연간, 연도별, 그 다음에 뭐예요? 투자 추이 및 비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제목은 완성이 됐고요. 그림 영역은 이쪽이 그림 영역, 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 영역을 채우기 노랑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바꿔요? 표준색에 있는 노랑.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이니까 여기를 눌러요. 안쪽을. 이렇게. 그럼 격자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요? 요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겠지. 여기 보면 국가 R&B 비율 계열을 표식에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라 그랬죠? 표식은 어떤 모양이다? 요 마름모 모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국가에는 여기 주황색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요 국가 얘를 눌러서 표식에는 꺾은 선형의 무슨 축? 보조축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 있는 부분이 요게 표식이란 말이에요. 요 표식을 마름모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계열 서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우기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요 기본 제공을 뭐로 바꿔야 돼요? 마름모. 근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뭐 8이나 10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눈에 띄게 10으로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8로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8도 괜찮고 뭐 9도 괜찮고 10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1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죠? 10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완성이 됐고요. 네, 값을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누구의? 2021년에 기후 RMB예요. 기후 RMB면 뭐예요? 요 파란색이죠?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문제를 보면은 요 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요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어느 쪽이에요? 요 바깥쪽 끝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깥쪽 끝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부 조건에 있는 건 이제 다 했는데 여기는 내용은 이제 맨 나중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냐 하면 지금 여기는 숫자가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이 0이 요게 지금 다르게 되어 있죠. 요 부분 요거를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축소식에 관련된 숫자가 뭐가 안 맞거나 여기 있는 최소값이 빼기로 되어 있거나 0으로 되어 있는 걸 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요. 축소식이에요. 값이 다를 때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값이 다른 거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지만 요게 자꾸 나와서 다시 눌러보도록 할게요. 축소식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최소값 여기 있는 거 최대값 여기 위에요. 기본에 있는 단위의 기본이 여기 얼마씩 커졌느냐 그 사이 값을 말해주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하이픈이냐 0이냐는 아래쪽에 내려가면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표시 형식이 뭐예요? 회계의 기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요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는 범주가 회계 기호가 없음이고 지금 여기 0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0으로 나와 있는 건 뭐로 바꿔야 되냐면 범주를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범주를 뭐로 바꿔준다? 숫자다. 그럼 변경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조축도 클릭을 해주시고 축소식에 들어가서 요거 이제 바꿀 때 잘 하셔야 돼요. 최소값이 12%예요. 그러면 여기에 0.124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최소값을 지금 100분율인 거잖아요. 0.12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0.12.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최대값은 얼마예요? 0.135가 되겠죠. 여기는 0.135다. 그쵸? 이렇게 해서 바꿔 주셔야 되고 0.135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씩 커졌어요? 0.05씩 커졌습니다. 0.05씩 커졌어야 돼요. 0.5씩 커졌죠. 이렇게 눌러 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요 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최소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0.1이에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 0.1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최대값은 얼마예요? 0.135가 되고 요 기본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0.0 그 다음에 0. 여기 5씩 커졌잖아요.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0.05가 돼야 됩니다. 그죠? 0.005가 돼야 돼요. 여기 숫자가 제대로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틀리시면 안 돼요. 0.005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요 기본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얼마예요? 005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만 요 차이가 요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를 때는 여기 봐보세요. 요 다시 설정을 제가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가 0 다음에 여기 2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0 다음에 5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요 2만 뭐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5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12.0, 12.5, 13.0, 13.5가 나오는 거죠.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볼 때 이런 백분율이 나오면 요 기본값 지정하는 게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0.5로 하니까 여기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가서 0.05로 하니까 또 안 나와. 그쵸? 근데 지금 보면 0.005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있던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다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는 12.0인데 12.2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0에서 5로 바뀌었으니까 이 2라고 하는 숫자를 뭐로만 바꿔주면 된다. 5로만 바꿔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요 부분이 좀 어떻게 돼요? 검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눌러주시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 또 이 부분에 있는 테이블도 한번 눌러서 요 윤곽선을 뭐로 바꿔요? 검정. 여기 보조축도 한번 눌러서 여기도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도형을 삽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이 지금 요 정도 모양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블록 화살표에 들어가면은 어떤 거예요?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눌러서 크기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를 보고 맞춰주시면 되고, 요 노란색 조절점을 당겨서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색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미세 효과 있죠? 요 미세 효과 뭐로 바꿔주래요? 파란 강조 1입니다. 요걸로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도둠의 18,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점진정 증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백분율에 나와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 주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0인지 하이픈인지를 잘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6번에 있는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 마지막 6번에 있는 도형 슬라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가서 이제 또 제목을 써줘야 되겠죠. D점,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생활 실천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문제 있는 상담 문제를 보면 도둠의 18이고요. 애니메이션은 1번이 먼저 나오고 2번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가 도둠의 18이었어요. 그죠? 도둠의 18. 그거만 기억을 좀 해놔 주시면 되고요. 요 상자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요 상자는 지워주시고,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요게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맞춰서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안쪽으로 좀 약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뭐를 할 때, 요 도형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체크해야 되는 게 있죠. 요 파선, 여기는 연결선, 도형의 색깔이, 글자 색깔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흰색.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지에다가. 파선, 연결선, 글꼴색이 모인 거 흰색인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바닥에 있는 도형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해요. 그래서 그대로 얘를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여기 있는 이 도형이 반대로 바뀌었죠? 요거는 좌우 대칭.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바닥에 있는 색깔을 꼭 동일하게 해야 되나요? 다르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바닥에 있는 색깔을 그냥 이런 색깔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꿔 놓을 거고요. 여기는 지금 파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요 대시에 들어가서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파선하고 연결선은요, 여러분들 두께를 조금 더 2와 4분의 1로 해서 눈에 띄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도형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요 도형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씩, 요건 현수막에 있는 도형이에요. 요 도형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얘네들은 생활, 실천, 안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가정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죠. 요 도형은 요 도형이죠. 요거 평행사변형. 요 도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옆에 또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방향만 좌우 대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라고 써주시고, 얘는 뭐다? 가정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기업은 별 포인트가 몇 개인지 세봐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8포인트 별입니다.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별미 현수막에 가서 보면은 써있죠. 여기 8이라고. 요 8포인트 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죠. 약간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여 주시고, 이렇게. 이거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요 공통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도형은
모양만 같으면 돼요. 어떤 도형으로 만들든 간에. 제가 요거를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노란색 조절 좀 당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글자 색깔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흰색입니다. 그래서 요 도형을 조금 진한 색으로 만들고 글자 색을 지금 흰색으로 바로 바꿀 거예요.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글자 색깔이 흰색인 게 두 군데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위로 좀 더 올릴 거예요. 너무 밑으로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올려줘서 이 공통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정 온도라고 하는 저 도형은 어떤 거예요? 양쪽 모서리가 둥근 거예요. 이 사각형의 이 도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모서리 있는 이 부분을 둥글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노란색 조절점을 조절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틀려요.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도형 있죠? 요 도형도 잘해야 돼. 요 도형도 사각형에 있는 도형입니다. 요거죠? 양쪽이 잘린 거. 요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모양이 다른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 노란색 조절점을 좀 당기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조절점으로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 감점이 조금씩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효율이죠. 가전. 글씨가 이렇게 오타가 자꾸 나오네요. 효율, 가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디지털 줄이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오각형입니다. 여기다가 디지털 줄이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줄이기.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건강한 지구는 우리 어떤 거예요? 별미 현수막에 있는 거죠. 요 별미 현수막에 요 위로 되어 있는 거, 요 도형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조절점을 당겨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우선 글씨가 다 들어가는지 보셔야 돼. 그러면 글씨가 들어간 걸 확인을 했으면 좀 줄여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회전축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회전축으로 이렇게 돌려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 도형은 순서도에 있죠.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죠? 요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좀 만들고요. 얘를 이게 연결선이 들어가야 되니까 연결선 들어가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고 얘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좌우 대칭을 하게 되면 옆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손수건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좀 작네요. 그럼 작으니까 크기를 좀 같이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은 지금 어떻게 돼요? 또 상하로 뒤집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이 조절점 회전축이 위에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아래에 있으면 글씨를 썼을 때 뒤집어지기 때문에 얘는 글씨를 쓰기 위해서 뭐로 써야 돼요? 요 글상자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눌러놓고 멀티 탭 사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연결선을 넣어야 되는데 좀 공간이 좁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옆으로 이렇게 좀 당길 거예요. 옆에 여기 연결선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선은 여기 가면 요 꺾인 선 있죠. 얘를 눌러서 한쪽을 눌러요. 여러분들 이 확대해서 좀 작업을 하면 여기를 눌러요. 그럼 눌러주면 요 녹색 조절점 나오죠. 요 바깥쪽에 있는 얘를 당겨서 안쪽에다 놓으면 여기 또 생기죠. 요 회색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쪽에 그 텍스트 상자를 넣기 때문에 이 상자 크기랑 여기에 바깥에 있는 이 상자 이 도형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자 크기는 좀 줄여줘야 돼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 도형의 요 노란색 요 크기 요 조절점이 여기랑 같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요. 요거 다 만들고 나면 검정색. 그 다음에 끝부분이 지금 두께를 우리가 2와 4분의 1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끝부분의 화살표 모양이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게 끝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룹을 하고 닦아내기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거 하시기 전에 글씨체는 무슨 체예요? 도둠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바깥쪽부터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세요.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도둠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그룹 안 했습니다. 이제 정렬에 가서 그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해주시고 어디에 가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면 여기 닦아내기가 있어요. 요 닦아내기 눌러주시고 효과 옵션 어디에서? 왼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5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홈에 가서 요거 또 현수막이 나와 있죠. 요 현수막이 지금 어떤 거냐면 요거네요. 그죠? 요 가로로 되어 있는 요 현수막을 요다 요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좌우로 바뀌었어요. 그죠? 좌우 대칭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띄어쓰기 실천, 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얘 뭐예요? 스마트 아트죠? 그래서 요 스마트 아트는 삽입에 들어가면 요 스마트 아트가 있고 요 원 모양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여기 있죠. 여기 선형, 변형입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스마트 아트가 하나가 3,000,000원이에요. 그래서 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눌러주고 우리가 스마트 아트 여기 디자인에 가서 색 변경은 무조건 색상의 첫 번째 걸로 할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색깔을 화려하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요 스마트 아트의 색상만 좀 변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차원 효과에 들어가서 뭐다? 얘가 경사, 얘가 뭐예요? 만화예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홈에 가서 반드시 도둠의 18로 다시 변경을 꼭 해주셔야 돼요. 도둠의 18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크기를 조절을 하실 때는 여기 위아래에 공백이 너무 많아요. 이 공백을 먼저 줄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백을 줄여놓고 여러분들 크기를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맞추시기 전에 내용을 좀 써야 되겠죠. 여기 대중교통 여기 여러분들 볼 때요. 대중 쓰시고 그냥 엔터 누르면 안 돼요. 이거 Shift 엔터 눌러야 간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바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서 군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 Shift 엔터 영수증 이렇게 적어주시고 옆에도 텀이죠. 텀 비읍입니다. 블럭 그 다음에 Shift 엔터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엔터 누르면 간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에서 크기를 줄여가면서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줄여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만들 때는 이 아래에 있는 그 모서리가 양쪽 모서리가 둥근 거 얘를 쭉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요 색깔을 동일한 색깔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색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요 부분은 색깔을 제가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놔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다의 용기는 어떤 거예요? 요 오각형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다해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용기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은 어떤 도형이에요? 양쪽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을 지금 흰색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친환경 제품 크기를 좀 더 늘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도형을 만드실 때는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글씨가 이렇게 썼는데 안 들어가. 요 도형의 모양은 요런 모양인데 더 이상 줄이거나 그러면 모양이 좀 안 살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렇게 좀 만들어 놓고 좀 조절을 좀 세로로 조금 넓혀 주셔야 됩니다. 세로로 좀 넓혀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모양이 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만 늘리지 마시고요. 세로 폭을 먼저 늘려놓고 가로폭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저거는 어떤 도형이에요? 재활용은
어떤 도형? 위아래로 되어 있는 도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어디에 있는 도형 중에 요거죠.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 요거를 변형을 좀 한 거네요. 요 도형으로 만들어서 요 노란색 조절점을 끝으로 쭉 당겨요. 여기 당겨주고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를 요 부분을 쭉 당겨요. 당겨주고 요 가운데를 쭉 당겨주면은 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으로 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활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좀 안 맞으면 요거를 좀 줄이고 옆으로 좀 이동을 좀 하도록 할게요. 글씨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글씨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거 하나도 지금 뭐예요? 스마트 아트죠. 그래서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고 네모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요 도형이죠. 요거 기본 프로세스형 중에 하나를 삭제를 하면 돼요. 요거 하나를 지운다. 요거 하나를 지워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색 변경은 첫 번째 거. 그리고 여기 봐서 보시게 되면 3차원 효과가 어떤 거예요? 광택 처리입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반드시 홈에 가서 도둠의 18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글자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이에요. 여기 보면 글자 색깔 검정이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먼저 써봅시다. 탄소, 여기 탄소 중립, 여기 Shift 엔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에 가입, 그리고 옆에 가서 또 눌러주시고 탄소 중립, Shift 엔터 포인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 전체적인 크기를 한 번에 줄이지 마시고 여백이 생겨져 있는 부분들을 먼저 일단 줄여야 됩니다. 줄여놓고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서 크기를 줄여가야 모양이 균형 있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갖다 넣어주시게 되면은 여기 잘못 옮겨졌을 때는 여러분들 얼른 컨트롤 Z를 눌러요. 그러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렇게 얘만 선택해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동할 때는 뭐를 눌러준다? 이렇게 방향키로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얘도 끝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지금 또 애니메이션 넣어야 되잖아. 바깥쪽부터 쭉 드래그를 해요.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 스마트 아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모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있다라고만 스마트 아트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가 없죠. 얘 선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크게 잡아서 여기 보면 이제 생겼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선택이 안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기 정렬에 들어가서 그룹을 눌러야 돼요. 그럼 하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거다? 바운드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통통통 튀죠.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 4월달 A형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요 연결선을 잘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연결선 그쵸? 그리고 글자가 흰색인 부분이 2군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체크 들어가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룹 지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 요 차트 슬라이드에서는 요 백분율을 넣는 거 그래서 입력할 때 퍼센트로 입력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냐 하이픈이냐 요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로 또 B형, C형이 차례대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요. 5월 시험과 5월 정규 시험과 또 우리 특별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안녕.